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최근 상담 내용 중에서 부동산을 증여받고 1년 지나서 양도하면 어떠냐 이런 상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증여자산 이월 과세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법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 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 보면 핵심만 먼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내용 전체는 좀 말로 풀어놔서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산을 규정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그러면은 혈족 사촌, 그 다음에 인척은 6촌까지, 그래서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제한되는 겁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부동산 같은 경우, 요건 자산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만약에 그 자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제 2월 가세라고 하는데 그 개요를 한번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편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 2000년에 1억 주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만약에 2020년에 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아까 좀 그 증여한 그 대상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사돈의 8촌 안 되겠죠. 여기 지금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겁니다. 취득해서 증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선 여기까지 보면 배우자가 증여공제 한도 6억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10억이니까. 그러니까 6억까지는 공제를 받고 초과된 4억에 대해서는 아마 증여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납부를 한 겁니다. 이 상태까지 보고 이 상태에서 이 부인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5년이 지나서 5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2026년이죠. 그래서 만 5년이 지난 뒤에 요걸 만약에 부인이 15억에 매도를 했다,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10억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도는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냥 15억에서 10억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 되는 거죠. 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왜? 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앞서는 소득세법의 내용대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내용을 아까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고 5년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양도했다. 근데 양도할 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이제 12억이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증여에서 양도까지 양도 차익이 2억이지 않습니까? 요 2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소득세법 내용이 이렇게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요 증여는 무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여기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이 안 돼서 만약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약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증여받은 가액 10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초의 남편의 취득가액 1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인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받아서 6억을 공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에서 1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요 부인이 판 12억에서 남편의 취득가액 1억을 빼주는 겁니다. 증여를 무시하는 겁니다.
증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요 4억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했겠죠. 요거는 공제해 줍니다. 요건 빼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요 배우자 공제 6억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이제 12억에서 1억을 빼면 이게 11억인데 11억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했다 하더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양도 차익이 발생돼서 이 정도면은 요즘 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최소 40%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게 만약에 증여받고 바로 팔면 증여를 왜 합니까? 요런 절세 효과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참았다가 5년이 지나서 5년이 초과해서 양도를 하셨으면 그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증여 공제 한도 6억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5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못 판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2월가세 안 해도 상관없다. 2월가세 적용돼도 상관없다. 그냥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냥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증여받고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앞선 계산 방법대로 증여를 무시하고 최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서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 누구 간에 증여하는 거냐? 배우자입니다. 또 직계 존비속입니다. 형제도 안 됩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만 요 증여의 어떤 그 당사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양도 당시에 이혼에도 적용한다. 만약에 양도할 때 그때 당시에 증여받고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혼했더라. 그래도 적용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 사망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제외하지만 왜냐하면 위장 이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해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증여받은 물건이 어떤 거냐?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있죠. 회원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그러니까 최초 앞선 설명들하면 남편의 취득 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소득세법 97조 2에 이제 2항에 보면 그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수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렇게 공취법에 따라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으니까요. 2년밖에 안 됐지만 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면 굳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택이 원래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비과세니까요. 또 만약에 이제 요거 3번 내용이 뭐냐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산을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했던 거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계산 특례를 적용해서 아닙니다. 5년 이내 양도했으니까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게 세금이 더 낮아졌네. 국세청 입장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도 적용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낮아지면 안 하게 그렇게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결정세액보다 적어진다, 그러면 특례 적용을 안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비교과세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법률 적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높은 쪽으로 1번 방법을 사용했는데 100원이고 2번 방법을 사용했더니 200원이더라. 그러면 그냥 200원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높은 쪽으로 적용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설령 적용이 이렇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낮아지면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조금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증여받을 당시 가액이 아니고 증여한 사람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계산을. 또 만약에 중간에 이제 증여세를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증여세는 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그거만큼은 빼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증여받을 때부터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의 최초 취득 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정해 준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비교과세 말씀드린 대로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만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취득가액을 최초 취득으로 했으니까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한 사람, 그 양도한 사람 즉 수증자죠. 이 사람이 그냥 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연대 납세 의무 만약에 그러면 최초 최초 증여자부터 납세 의무를 같이 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만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받은 사례가 이겁니다. 형제간에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형제간입니다. 앞선 그 2월 가세의 조건에 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사구라고 돼 있죠. 형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는 만약에 지분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주택을 만약에 1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절세의 핵심은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미리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